여러분, 흐름을 읽으세요. 돈이 보입니다. 어디? 자,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게 가격이 막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지금 시장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흐름을 읽어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인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11월 15일 수요일 2시입니다. 예, 분당선 7호선이고요. 자, 주제는요, 금액별 서울 유망투자처 대공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있는 돈, 쌈짓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거기서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이라고 했죠. 그리고 재개발 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작게 있는 분들은 작게 있는 대로 금액별로 서울의 유망투자처를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재개발에서 잘못 알려진 그런 상식들을 깨보는 그런 세미나로 준비해왔습니다. 왜 재개발이 정말 돈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자, 부동산 시장의 최근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또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될까 지금 유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대제적 악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더라. 근데 가장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 이것이 주범이다. 너무 대출을 갖다 막 해주니까.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5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중단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지금 대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매 거래량이 좀 주춤하면서 매매가 상승폭도 지금 둔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내년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한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정말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 안 좋아서 소득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판국에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하면 어떻게 소비를 줄이잖아요. 소비를 줄이면은 이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게 될 거고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고용 인원들을 자르죠. 예,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내년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겪어왔죠. 지난해 경기 침체,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 지난해와 올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갑자기 뭐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 작년에도 우리가 겪어왔고. 그런데 방향성을 보자고요. 방향성은 뭐예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뛸까요? 아니면은 낮아질까요? 물가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내려왔죠.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방향성은 금리 인하로 맞춰져 있다는 거. 단지 상반기냐, 중반기냐, 하반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금리 인하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지속이 계속 되었던 거고, 그래서 크게 우려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그럼 심리는 어떤가? 우리가 심리 지수라고 하는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있어요.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기준점은 100입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00 이하가 되면 1년 후에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보시자고요. 2022년 1월에 100이었어요. 100이었다가 2022년 4월 달에 114까지 뛰었어요. 114까지. 이때 이제 취임식하고 대통령 취임식 했죠. 그래서 뛰었다가 이게 급속도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22년 11월 달에 61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100이 기준인데 100 이상이 되면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1년 후에 집값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60일로 떨어졌던 게 1월 달을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100이 된 게 2023년 6월 달이에요. 6월 달. 올해 6월 달에 드디어 100까지 올라왔죠. 이제 사람들이 1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9월 달에 110까지 갔다가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떨어져서 108입니다. 108. 자, 108이 뭐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심리적인 요소는 집값이 1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약간 조금 뭔가 가격이 조금 뭐가 침체해 있다? 많이 가격이 막 오르던 게, 매매가도 막 거래량도 늘어나고 하던 게 조금 뭔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 흐름입니다. 자, 6월 이후에 전세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요. 지금도 매매가는 지금 조금 뭔가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이번 16일 날 수능이 있죠. 수능 이후 전세 수요가 점점점 늘어서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전세가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세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특히 12월 이후에 전세값 상승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4년은 역전세가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요? 전세란을 걱정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전세가 서울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1주택자 비중이 약 90%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금이 훨씬 작게 들어가겠죠.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유주택자의 추가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서울, 여기 있죠. 서울 올 초보다 실거래 수억 뛰어 전세값이 매매 가격 밀어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냐 안 오르냐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 시장도 지금, 왜냐하면 신규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전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내년에 서울의 신규 물량이 올해보다 훨씬 적어요. 한 13,000가구 정도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후년은 또 더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양극화가 점점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집값도 지역적으로 점점 차별화, 양극화가 커져갈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시장이 상승 추세. 우리 2020년, 21년도에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전국이 다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2020년, 21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오르긴 했지만 안 오른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재, 정말 악재가 막 쏟아져.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곳과 하락하는 곳, 공존하는 시장이 전개될 거다. 지금 뭔가 악재가 생겨도 지금 시장의 어떤 하나의 추세상으로 보면은 오르는 시장은 오르고, 그리고 또 이 오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변곡점.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뭔가 바뀌는 점이라는 거죠. 그 신호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내려갈 거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은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내가 정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의 닥쳐있는 화두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막 몸을 사리고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 반대로 가는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이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1월 달만 해도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죠.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앞으로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토마스 에디슨.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한테 찾아오겠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졸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